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시장, 며칠 전 샀던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오늘 또다시 2배로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내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수많은 일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지금 이란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끝없이 추락하는 화폐 가치, 그리고 절망적인 실업률은 이란 국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토록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마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듯 한 국가의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란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 위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라는 이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비단 이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국제유가를 출렁이게 하고 중동 정세의 균형을 깨트리며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도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거대한 변수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동의 역사는 단순한 뉴스를 넘어 우리 모두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이란의 운명이 걸린 이 위기의 서막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불길한 씨앗들은 언제부터 뿌려졌던 걸까요? 이란 혁명 이후 이란 경제는 그야말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해왔습니다. 드넓은 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유는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었죠. 하지만 이 축복받은 자원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석유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동맥에 지나치게 기대면서 이란 경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고 외부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숙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 또한 이란 경제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죠.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서방과의 협력이 활발했지만 혁명 이후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는 내각되었고 이는 국제무역과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위로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바로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이라고 주장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의심하며 강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시설 위성사진 속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국제 외교 회담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를 뒤흔들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라는 압력과 함께 이란의 경제로 옥죄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들이 하나둘씩 가해졌습니다. 이는 이란 경제의 취약한 뿌리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고 잠재된 위협을 현실적인 불안감으로 바꾸어 놓았죠. 석유 수출길은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고 국제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조여오는 족쇄처럼 이란은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경제적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란 경제가 지금의 파국으로 치닫게 된 불길한 서막이었습니다. 혁명 이후의 특수한 경제 구조, 서방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첨예한 대립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란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씨앗들이 결국 어떤 거대한 폭발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란은 이 위기의 싹을 초기에 잘라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위협적인 씨앗들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질 결정적인 한방, 즉 전례 없는 제재의 시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란 경제를 옥죄던 불안의 씨앗들이 어떤 거대한 재앙으로 자라났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불길한 사막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한 방이 실제로 날아들었으니까요. 2018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주기로 했던 국제사회와의 약속, 즉 JCPOA에서 전격적인 탈퇴를 선언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란 핵 합의는 어렵게 이룬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제재를 되돌리는 것을 넘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압박 정책을 선언하며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란 경제에 드리워져 있던 불안감을 순식간에 현실적인 공포로 바꿔놓는 충격적인 조치였죠. 이 최대 압박 제재는 마치 이란 경제의 모든 혈관을 차단하려는 듯 전방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이란 경제의 가장 굵은 생명줄과도 같았던 석유 수출길이었죠. 국제사회는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게도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는 곧 이란의 석유 수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하루 수백만 배럴에 달하던 석유 수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국고로 흘러들어오던 막대한 달러 수입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하류의 모든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석유 수출길 봉쇄와 함께 이란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완전히 고립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은행 간 통신망에서 이란 은행들이 배제되었고, 달러와 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란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졌으며, 국제적인 무역 결제는 물론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이란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외부와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숨을 쉬어야 할 국가가 마치 산소호흡기가 강제로 제거된 환자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제재의 파고는 이란에 투자했던 수많은 외국 기업들을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를 우려하여 이란 시장에서 서둘러 발을 빼기 시작했죠. 자동차, 에너지, 항공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기술 이전과 투자가 중단되었고, 이는 이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기술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란의 산업은 고립된 섬처럼 퇴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전체 그림이 망가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이처럼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는 이란 경제에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통화인 리알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달러 대비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모아둔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죠. 해외로부터의 수입품 가격은 폭등하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배가 거센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제재의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 고통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이란 국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평범했던 일상 곳곳을 집어삼키는 참혹한 현실이었죠. 이란의 통화인 리알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끝없이 추락하며 국민들의 자산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넣어둔 돈이 저녁에는 절반의 가치도 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으니 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가파른 경사를 오르듯 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사던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오늘 또 달라지고 다음 주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니 평범한 가정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해외 수입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필수품마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나 분유 같은 기본적인 물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듯 간절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나날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외국 자본과 기술이 끊기자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고 가장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보다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죠. 경제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소리였죠. 거리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상점들은 셔터를 내린 채 의신연스러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중산층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빈곤층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사회 전체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재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감내하려던 민심도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는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가? 라는 질문은 거리에 울려 퍼졌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은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갈증까지 외치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평화롭던 시위는 때로는 격렬한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란 사회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동요와 경제적 파탄은 이란 정권에게도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민심을 달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을 겁니다. 마치 불타는 집안에서 어떻게든 불을 끄고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과 같았죠. 정권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방 제국주의의 음모를 비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새로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벼랑 끝에선 이란 경제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체제 내부에서도 경제난에 대한 책임과 대응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와 실용주의자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은 이란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죠. 이란은 과연 이 거대한 부품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 파탄과 민심 위반이 임계점에 도달하며 이란 체제가 과연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그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었죠. 한 국가의 체제 존립이 이토록 위태로울 수 있다는 충격과 함께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란의 미래가 불확실한 안개 속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그들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이 질문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란의 위기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국제 정치 역학, 그리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시점입니다.